그러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전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량을 활용한 정책 집행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제3호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제4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의사상자 지원 사업을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67호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권익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의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내실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의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6년도에 의사상자 일반 수당으로 해서 5억 8천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죠? 맞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게 5억 8천 원 아니고요. 한 달에 58만 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1년에 연간 한 7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58만 원인데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58만 원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개정됐을 때에는 민관 위탁을 굉장히 염두에 둔 개정 조례안인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아직까지 저희 평택시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의사상자 분들한테 수당의 형식으로만 조금 드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모관 운영한다거나 사이버 추모관이거나 아니면 추모판을 운영하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향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 수탁을 받을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평택에?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당장 단체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많지 않죠. 네네. 의사상자협회 뭐 회장님, 네, 계십니다. 전국 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네네.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떠한 좀 순간 희생정신 같은 것을 기리는 것에 찬동은 하지만 지금 이런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항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데 이제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뭐 전국에 없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58만 원 의사상자 수당을 주면서 민간 위탁을 한다?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5억 8천이 아니라 한 달에 58만 원씩 나간다는 사실은 언제 알으셨어요? 지금 알으신 거예요? 수정을 이제 했었는 요청을 한 것 같았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5억 8천이나 나가는 줄 알고 저도 의사상자가 몇 명인지 이게 사유와 리스트에 뭐 성함을 필요한 건 아니고요. 등급을 좀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몇 명이세요? 의사자는 4분 계시고요. 의상자가 4분 계신데 의상자가 4급이 1분이시고 5급이 1분이시고 6급이 2분이십니다. 성함을 가리더라도 리스트랑 등급이랑 의사상자로 지정되신 사유를 좀 적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율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 제5조 등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효과적인 지원 및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를 인용하여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만 따르도록 인용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등 구매 목표율 산정 기준을 특별법 제7조 제3항 제2호를 따르도록 신규 근거로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일어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68호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적용 및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체계 정비 및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나네요. 네, 정일 의원님.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사실은 뭐 조례에 대한 어떤 질의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증장애인 관련된 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오늘 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복지재단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어서 의원님들도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한 이야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보여듯이 저희들이 뭐 이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비율을 이제 변경된 거를 뭐 개정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율을 못 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께 생산하시는 물품이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에도 계속 주문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품들이 더 다양화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부터 해서 경기도에 뭐 모든 다른 지자체까지 벤치마킹 충분히 하면 더 다양한 품목들 컨설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컨설팅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나 그 포장시설이나 라인들을 설치하는 지원금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뭐 전부 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우선 구매가 촉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에 그런 게 담기지도 않을 뿐더러 변화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좀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아직 예산서 복지국 걸 못 봤는데 좀 당겼습니까? 예, 의원님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그 제조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금이 이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작업장 같은 거 이제 설치를 할 때 국비나 네. 시비들이 지원이 돼서 네. 그런 시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네. 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관내 생산 시설이 이제 좀 한정적인 제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외에도 이제 그런 물품 생산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관에는 가급적 이제 구매를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방침 때문에 그걸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정부 합동 평가라든가 이런 이제 100분의 뭐 1.1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관내에 있는 좋은 물품도 사실은 조금은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면 그러면 관내에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우리의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설치비, 설비 비용을 국도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가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예, 뭐 저희가 뭐 이게 단조롭고 뭐 하니까 이제 관내에서 또 사오고 뭐 그 관내에서 사오는 걸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더 뭐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생기고 또 그 물품을 구입하는 지금은 이제 저희 관에서 사주지 않으면
대부분 민간에까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게 좀 해달라. 사실 조례와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복지국 때는 엄청 떠들었는데 저희가 국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우선 구매 촉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뭐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6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네. 어쨌든 다양한 홍보라든가 이제 우리 관에서 이런 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계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국장님 그 용역 발주 좀 해주십시오. 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많이 했지만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서 그 생산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는 없지만 관내에 있는 거 이런 거 쭉 정리해서 그래서 이거 설비 얼마 들고 이런 거 쭉 좀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 적어도 저희 1차 추경 때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컨설팅 비용이나 생산품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추경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또 주십시오. 추가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저희가 네.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의원님 네, 이윤하 질의해 의원님. 주십시오. 특별법이 개정이 됐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율을 사실은 제가 개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하기 전에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뭐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 정도의 문구였었는데 100분의 1로 뭐 그 당시에 좀 맞췄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뭐 제정이 되면서 100분의 2 이상 그런데 100분의 2 이내로 이제 바꾸는데 특별히 100분의 2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한 이유가 계속 이제 이런 목표율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개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 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안도 이런 상위법에서 제어를 하는 이런 숫자 이런 뭐 무슨 목표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정하는 게 저는 맞겠다.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00분의 2 이내에서 이걸 잘 채워줘야 되는데 평택시 관내에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 6군데밖에 안 되고 또 다 만들어 봐야 과연 이게 전체 우리 예산의 100분의 1을 맞출 수 있을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후에는 국장님 이걸 한번 더 손질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일구 우리 의원님도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관외에서 생산되는 것도 우리 이쪽 지역에서 관에서 구매를 했을 때에는 일정 비율 이것을 실적으로 다 잡아주는 거를 뭐 조례 꼭 강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안내를 좀 해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아주 좋은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고 이 100분의 1을 못 채워서 또 이 관에서 또 목표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경영 평가 같은 거 할 때 다 체크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또 아마도 또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뭐 동반돼야 되겠지만 일단 관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실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뭐 전국구로 다 열어놓고 이런 실적을 좀 합니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들을 어렵게 하시죠? 그 시설에서는 실적은 잡아주는데 그러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관외 거를 구매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관내 업체들 보고가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한번 정비를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이 조례안이랑요. 그 이은하원님도 관심 많으시던 사회적 경제 물품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는 조례안이랑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회적 경제의 구매율을 올려서 이제 조례안을 수정을 해놨는데 처음에 집행부 담당 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조금의 의구심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를 높여놓으면 평택시 안에서 사회적 경제의 물품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른 외부의 타시군의 물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 역진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어쨌거나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넓히는 데의 취지를 본다면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높여놨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이 평택시 안에서 평택 장애인분들의 복지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겠지만 장애인 생산품의 이 전체 양을 늘리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희 후보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품가는 이걸 늘려놓으면 우리가 쓸 물품이 없는데 왜 자꾸 이것만 늘려라고 하고 양쪽 다 불만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쓸 물건이 없는데 자꾸 그리고 장애인 생산자 시설에서도 우리 거는 안 써주면서 자꾸 저것만 올려라는 이제 양쪽에서의 불만들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업체의 시설 지원을 할 때 그쪽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니까 지원해줘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이 더 유망하고 시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뭐 경제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매칭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영역을 해주시던 뭐 해서 매칭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서연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서연합니다.